우리는 그동안 60년 동안 단일 체제였는데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가져올 시점이 된 거죠. 양적으로 질적으로나 이제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네, 국내 첫 주식 대체 거래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는 건데요. 자,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또 한국은행이 지난주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식하는 분들 관심이 많을 텐데, 자 이 주식 대체 거래소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말 그대로 대체제가 하나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상장하고 이런 업무를 독점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 시장에 매기가 하나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달라지는 게 뭐냐 생각하면은 양쪽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죠. 한쪽에서 수요가 많은 주식이 있다면 이쪽에서는 약간 더 비싸고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해당 주식이 별로 인기가 없다 하면 그쪽에서는 좀 저렴할 수도 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시간차로 고려를 해서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계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주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퇴근길에 그 주식을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보통은 미국장에 프리마켓 거래하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집에 가면서도 국내장 거래가 가능하고 출근길에도 미국장 애프터마켓이 아니라 국내장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종전에는 9시에서 오후 3시 반까지만 가능했던 주식 거래가 이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능해지니까 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는 조금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왜 그럼 KLX 혼자 해왔습니까? 네, 그게 이제 공공기관이었다가 민간기관이었다가 법적 지위가 왔다 갔다 하는 한국거래소의 특성 때문인데요. 뭐 조선시대 시전상인들이 딱 시전의 상권을 가지고 있고 금난전권을 행사했던 것과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이나 IPO에 따른 수입 이런 것들을 거래소가 독점을 하면서 70년을 그동안 버텼던 건데 이번에 이 대체거래소는 민간 중개 거래업자입니다. 회사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뭐 당장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수료 경쟁부터 시작이 되니까 일단 표면적인 소비자 후생은 좀 나아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주식 사고 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거래 시간 자체가 6시간 반이었는데 9시부터 3시 반까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8시부터 한 12시간 정도로 늘어나게 네. 되니까 팔고 살 기회는 많이 늘어난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제 언뜻 드는 생각은 팔고 사다가 더 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유, 그럴 우려도 있죠.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 주식 종목 토론방 이런 곳들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거 잘못하면 주대를 딱 가지고 거래의 원칙 세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 이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저녁 6시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니까 일반 병사들도 사병들도 군대에 가서 일과 시간 끝나고 네. 주식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휴대폰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 고려하면 초단타가 정말 성행하게 될 거다. 그 와중에 거래 수수료도 낮아졌으니 이거 굉장한 변화가 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거래 수수료는 그럼 얼마나 떨어집니까? 네. 아무래도 경쟁 체제니까 조금 소비자한테는 이익이 발생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대금의 0.0023%를 그동안 부과해 왔는데 넥스트레이드 이번에 새로 문을 연 대체거래소의 경우에는 0.0013에서 0.0018 그러니까 종전 수수료 대비해서 최대 40%까지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초단타 우리가 흔히 스캘퍼라고 하는 분들은 자주 거래해야지. 네. 뭐 이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당장 KLX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일단 10개 종목으로 시작을 하고요. 코스피 5개, 코스닥 5개에서 롯데쇼핑 등 10가지 종목을 우선 거래를 하게 되고
점차 늘려서 4단계에 걸쳐서 800개까지 늘린다는 게 지금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많이 거래하시는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언제부터 여기서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네, 이번 달 24일부터 거래가 가능하고요. 지금 초창기 10개 종목은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골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요새 핸드폰으로 거래하시는데 MTS라고 하죠? 네. 이건 뭐 새로 깔아야 되는 건가요? 새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마 그 확인을 해보시면 기존의 그 창에 못 보던 단추가 하나 생겼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단추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시장에서만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달라진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는 어느 시장에서 내가 거래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이 시스템이 파악을 해서 이쪽으로 알아서 주문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걸 선택할지 기존 시장을 계속 사용하실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주식 거래 방법, 이 앱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분명 변했지만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게끔 기존 주식거래 프로그램에 익숙한 고객들이 낯설게 느끼지 않는 게 증권사들의 목표입니다. 메뉴명이라든지 버튼에 대한 거를 화면 배치를 눈높이에 맞춰서 좀 구성을 좀 짜임새 있게 했고요. 개발을 마친 거래 시스템 화면을 보니 정말 언뜻 봐선 전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호가창 옆에 거래소를 구분해 선택하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기존 한국거래소 KRX와 대체거래소 NXT 양쪽 가운데 고객한테 유리한 쪽으로 증권회사가 알아서 주문을 내주는 SOR, 간편 주문 방식이 기본입니다. KRX와 NXT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그에 맞춰 호가창이 달라집니다. 주문 방식도 새로워졌습니다. 최우선 매도 호가와 최우선 매수 호가를 평균한 예상 중간 가격에 매매하는 중간가 주문과 스톱 가격과 주문 단가를 설정해 주가가 스톱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내는 스톱 지정가 주문이 양 거래소 모두 도입됩니다. 네, 자, 주식 거래에서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럼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대표의 말은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실제 이 거래소가 경쟁함으로써 수수료도 좀 낮아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주문 방식, 즉 중간가 주문 방식이라는 걸 도입을 처음에 추진했거든요. 그게 지금 뭐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가운데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에 이제 그 호가 단위를 세분화해서 좀 더 시장을 효율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거래소도 같이 도입을 하게 됐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경쟁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새로 주문 유형이 생긴 이 부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지금 크게 달라지는 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SOR이라고 해서 스마트 오더 루팅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 주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주문을 낸다 했을 때 기존의 거래소가 유리하면 거래소로 주문을 내주고 이번에 새로 생긴 대체거래소가 유리하면 그쪽으로 알아서 주문을 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최선 집행 기준에 따라서 주문을 내준다는 건데 소비자에게 어떤 게 더 이익인지를 알고리즘이 알아서 판단해서 주문 내준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대체거래소 아직 못 믿겠다. 기존의 KRX로 가겠다 하는 분들은 그 단추 눌러두시면 그쪽으로 주문이 나가게 되고요. 지금 대표 인터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중간가 호가 주문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사실 소비자들은 이번에 도입이 되는 거고 기관들은 전에도 해왔습니다. 네. 중간가 호가라는 건 그러니까 매도에서 최저 가격, 팔려는 가격 중에 제일 싼 것하고 매수에서 최고 가격, 요거 사이에 어떤 특정한 평균치를 내서 고가격으로도 주문을 사고 팔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가격 정보 시스템이 하나 생긴다는 거고 요걸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또 전략을 잘 세웠을 때 수익률 좀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 거고요. 또 스톱 지정가 호가라는 게 하나 더 생기는데 네. 스톱 지정가는 기존과 비슷합니다. 내가 지정해둔 가격에 그 가격, 그 물량이 도달하면 알아서 거래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늘상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몇 번 해보면 또 익숙해지겠죠? 그렇죠.